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연휴가 지났죠? 네, 어제는 우리 현충일, 호국 봉헌의 날이었는데요. 자, 오늘 이제 간만에 시장이 열리는데 아침부터 뭐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 다 예상한 거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많이 쩔어있던, 한동안 제가 좀 회피했던 플랫폼 관련주 가져왔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가져왔고요. 그동안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를 제가 코멘트하기는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네, 너무 밸류가 비싸져 있어서 좀 이야기를 안 했던 측면이 있고요. 사실 제가 한 2020년에는 카카오 제가 많이 좋다고 좀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5배 분할 전이었고 그때 한 10만원대 정도에서는 충분히 저는 괜찮다 카카오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 뒤로 좀 코로나19 언택트 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제가 좀 이거는 펀더멘털로 분석하기엔 좀 부담스럽다 라고 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안 했었던 측면이 있는데요. 자, 이게 고점 대비해서 거의 이제 반토막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기업의 펀더멘털 측면에서, 물론 PER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비싸요. 네, 요즘에는 뭐 다른 제조업들, 주식들 너무 싼 게 많기 때문에 좀 펀더멘탈로는 부담스럽지만 이제 슬슬 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절망에 차있을 때, 그때가 이제 주식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요. 네이버 카카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평생의 숙적이죠. 네, 카카오 항상 같이 나오는 회사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회사죠. 네, 대표 플랫폼 회사고, 네이버는 검색이죠. 검색을 장악했고, 카카오는 채팅을 장악했죠. 카카오톡, 그죠? 자, 요거를 가지고 기반으로 이제 회사가 쫙쫙쫙 뻗어가는 그림이긴 합니다. 어쨌든 두 회사는 주가 동조율이 굉장히 좀 높았던 측면이 있어요. 같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리고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플랫폼 주식들이 움직였던 시기를 보면, 자, 2000년대 초반 쪽에 보면요, 이때는 광고라는 새로운 먹거리가 플랫폼 쪽으로 불던 시대였고, 2000년대 후반, 중반, 후반쯤에는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먹거리가 불어왔었죠. 자, 이때는 모바일이라는 건 스마트폰. 우리 스티브 잡스 형이 스마트폰을 내놨기 때문에, 자, 새로운 먹거리. 그동안에는 인터넷 쪽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먹거리 모바일이 나왔던 거고요. 자, 2010년대 초반은, 이때는 메신저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고, 20년대, 자, 후반, 이때는 커머스였죠, 커머스가, 온라인 커머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고, 자, 코로나19, 2020년이죠. 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는 플랫폼, 언택트로 인한 플랫폼의 힘이 더 강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주가 시세를 최근에 제일 세게 뽑았다가 지금 한 5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봐야 될 게 뭐냐. 자, 이제는 글로벌 하고요. 그리고 콘텐츠입니다. 그동안에는 국내 대표 플랫폼이었는데 이제는 글로벌 플랫폼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네, 아시아에서는 뭔가를 보여줘 라는 게 필요하고요. 자, 콘텐츠 쪽은 이게 일종의 뭐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죠. 웹툰하고요. 그리고 이제 K 콘텐츠, 드라마, K-팝.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 BTS 초청돼서 갔죠. 네, 이게 얼마나 우리 문화적인 소프트 파워가 높아졌는지 상징하는 의미인데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네이버 카카오라는 회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랫폼의 글로벌화가 필요한데요. 네, 이런 글로벌 측면에서는 사실은 좀 더 앞서 있는 게 네이버라고 볼 수도 있겠죠. 라인이라는 채팅은 일본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일본을 장악했고 동남아에서도 꽤 파워풀한 채팅 앱으로 자리를 매김했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데, 자, 라인을 기반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확장하고 있죠. 자, 일본이 의외로 온라인 커머스 쪽이 굉장히 더딥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라인을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 서비스를 좀 확장하려는 그림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동남아 쪽에서도 똑같은 이제 그림으로 네이버가 추진하는 거죠. 지난 정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국내 문어발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확장이 컸던 게 카카오였죠. 네. 카카오가 굉장히 많은 문어발 확장을 했던 반면에 네이버는 그냥 해외 쪽으로 꾸준하게 좀 집중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글로벌화 측면에서는 좀 더 네이버가 유리한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침투율이 낮기 때문에 향후 이게 올라갈수록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게 네이버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은 전 세계 어디 가나 1등은 네이버, 2등은 카카오. 웹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개발한 거기 때문에 1등은 네이버, 2등 카카오인데요. 자, 요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시장이 일본인데, 일본에서 피코마라고 하죠. 피코마라는 브랜드로 카카오가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카카오 페이지지만, 자, 피코마가 1등을 해버렸어요. 네이버를 제치고 해버렸거든요. 왜냐면 이 IP 수로 보면 정말 게임이 안 되는데, 카카오는 뭐 나 혼자만 레벨업, 이런 슈퍼 IP들을 좀 집중해서 밀었고요. 이게 좀 주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50여 개의 국내에서 먹히는 슈퍼 IP들을 가지고 일본 시장을 공략했고, 요걸 뒤집어 버리는 측면에 카카오가 주가가 좀 뽑았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 세계 시장 어디 가나 네이버 웹툰이 어쨌든 1등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외 전략을 짜고 있냐? 최근에 이제 카카오도 김범수 의장이 의장직에서 사퇴를 하고 해외 공략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죠. 해외 공략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그죠? 카카오 모빌리티 서비스가 좀 나름 그래도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게임, 블록체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글로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주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이런 동남아 쪽에서 뭔가 좀 성과를 잘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만 쪽에서도 꽤 성공적인 론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게임 오딘 이게 좀 이제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죠. 네. 해외 론칭 쪽에서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다작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콘텐츠 쪽에서는 좀 카카오가, 콘텐츠의 글로벌화 쪽에서는 아무래도 카카오가 좀 더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 좀 두드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와패드 같은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좀 어쨌든 미국 시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 K-팝에서 봐도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와패드나 타파스, 이런 웹툰, 웹소설 기반 이런 플랫폼들을 계속 인수하고 있고요. 와패드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인수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타파스, 레디시, 이런 쪽을 인수를 했고, 글로벌 교두보를 이제 북미 쪽을 통해서 확장하겠다, 이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IP를 확보하는 것들이거든요. 작가 풀을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작가 풀을 확보하는 건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먹히는 콘텐츠를 가지고 해외에 가는 것도 맞지만, 그 나라 현지에서 먹히는 이런 IP들을 발굴하는 노력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가 풀을 확장하고, 요거를 2차 저작권을 잘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요즘에 웹툰 드라마죠. 지금 우리 학교 뭐 이런 지우학이라고 하죠. 이런 드라마들이 최근에 뭐 웹툰 원작인데 잘 됐고, 사내 맞선, 이런 것들이 좀 해외에도 그대로 잘 먹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꺼와 박원장, 그리고 안나라 수마나라, 이런 텐트폴 드라마들이 이제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OTT를 통해서 계속해서 론칭이 된다. 이게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 하락은요, 비단 국내 상황만은 아닙니다. 글로벌 빅테크라고 하는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도 주가 조정폭이 굉장히 컸어요. 대표적인 게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해서 74%가 빠졌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43%가 빠졌고, 그리고 텐센트 중국의 55%가 빠졌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이거는 글로벌 리오퍼닝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좀 밸류를 받던 언택트 시대가 이제 전환된다라는 데 따른 과도한 되돌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원래 시장이라는 건 중간이 없습니다. 과도하게 오르고 과도하게 내리거든요. 지금은 좀 과도하게 내린 측면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이 어떤 캐시카우가 리오프닝이 되면 오프라인에서 소비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별로 안 줄어요. 리오프닝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좀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네이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오랜만에 분석해 보네요. 네이버 사업 내용은요, 서치 플랫폼이 있고요. 서치 플랫폼이 있고, 요거는 검색이 있고,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죠. 디스플레이가 있고, 서치 플랫폼 안에 검색하고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커머스가 있고, 그리고 핀테크, 그리고 콘텐츠, 그리고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일단 작년 매출은요, 매출부터 먼저 봐야겠는데요. 작년 매출이 6.8조, 영업이익은 1.3조, 1조 3,300억 정도 되고, 22년 전망은 매출 8.4조, 꽤 많이 성장하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5조. 이게 성장은 한다라는 겁니다. 성장하는데 주가는 반토막 났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거고, 매출 성장도 꽤 괜찮습니다. 서치 플랫폼 쪽에서 보면요, 작년이 한 3조 3천억 정도 했고, 이게 올해는 한 3조 7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색 쪽은 2조 4천억, 이게 올해는 한 2조 6천억 정도. 여기서 좀 많이 까먹죠. 성장이 좀 까먹는 건 아니고, 이제 성장이 생각보다 못 올라가는 측면이고요. 왜냐하면 성장주잖아요. 그리고 이게 디스플레이는 8,90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한 1조 7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커머스 쪽은 1조 4,800억, 올해는 1조 8,9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핀테크가 9,800억 작년에 기록했고요. 올해는 한 1조 2,60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쪽이 6,930억인데 올해는 1조 90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 클라우드가 작년에 3,800억인데 올해는 한 4,67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보면 다 좋아요. 커머스 좋고, 핀테크 좋고, 콘텐츠, 클라우드 다 좋은데, 요 주력 사업인 검색 쪽이 아무래도 조금 지지부진하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겠죠. 요게 이제 성장, 주력 사업에서 조금 까먹는다. 요게 이 회사의 좀 단점인 건데요. 자, 그럼 네이버의 투자 포인트는 어디서 봐야 되냐? 결국은 비용 통제에서 보고 있습니다. 비용 통제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냐면요, 작년에 매출 성장이 굉장히 컸는데 결국 비용도 같이 올라갔다는 측면이죠. 그런데 올해는 매출 성장은 뭐 작년보다 조금 슬로우한데요, 매출이 조금 슬로우한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난다는 게 이번 포인트겠습니다. 어쨌든 이익 증가율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이 회사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인건비나 마케팅비 같은 것들을 작년보다는 좀 덜 공격적으로 좀 추진한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좀 효율화해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생각보다 괜찮을 거다라는 게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자, 현재 시가총액은요 47조 정도 됩니다. 47조 정도 되고요. 올해 1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 기대하니까 여전히 PER은 굉장히 높습니다. PER은 여전히 높은데 그래도 반토막 났다. 고점 대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매력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원한 우리 네이버의 마수 카카오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죠. 크게 플랫폼 쪽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 쪽.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톡비즈가 있고,
그리고 포털비즈, 그리고 신사업 있고요. 자, 요거는 플랫폼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콘텐츠는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뮤직이 있고, 그리고 스토리, 미디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플랫폼은 작년에는 3조 2,400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요게 올해는 4조 2,50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쪽은요, 작년에 2조 9천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3조 7,40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톡비즈 쪽이 작년에 1.64조, 그리고 올해는 2.17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 포털비즈가 4,900억, 올해는 4,900억, 작년만큼만 하자 이 정도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사업이 1.1조였는데 올해는 1.58조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신사업 쪽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장이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임 쪽이 작년에 1조를 했는데요, 올해는 1.37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뮤직이 작년에 7,700억에서 올해 8,4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스토리가 한 7,900억에서 올해 1.12조 정도, 그리고 미디어가 3,300억에서 4,0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신사업이라는 게 뭐냐면요, 신사업은요, 일단 페이, 그리고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 있죠? 네, 모빌리티,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신사업으로 묶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실적은요, 매출이 6.14조, 영업이익은 5,950억. 매출은 이제 네이버하고 거의 많이 따라 붙었는데 이익이 아직까지는 부족하죠. 자, 올해 전망은 매출 7.58조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8,500억. 현재 시총은 38조 정도 됩니다. 네이버가 47조니까 아직까지 한 9조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그게 이익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좀 더, 매출을 많이 따라왔는데 이익이 아직까지는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 1분기 실적을 보면요, 톡비즈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3% 성장에 그쳤던 측면이, 요게 이제 가이던스를 대폭 하회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광고기 비수기 영향도 있고, 금리 인상 영향도 있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광고 집행비가 조금 이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게임의 콘텐츠 같은 쪽이 이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0% 성장했던 게 있는데, 카카오 엔터가 이제 좀 기대치가 화해했고, 피코마, 일본 쪽, 웹툰 쪽이 35%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쪽이 16.5% 성장했고요. 어쨌든 신사업 쪽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은 굉장히 좀 괄목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똑같습니다. 네이버처럼 이제 비용 통제를 통해서 좀 이익 중심으로 운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K-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브 있죠? 4월에 싱글 2집이 발매가 됐는데 걸그룹 중에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주가를 좀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올해 드라마, 영화 제작 편수가 15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사내막선, 그리고 뭐 군검사, 도베르만,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됐고, 6월에는 지금 종이의 집 한국 버전, 그리고 이제 수리남 같은 이제 텐트폴 드라마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독사임노님께서 남겨주셨어요. TSMC에서 호랑이는 빼주세요. 나라를 지키는 신선입니다. 호국 신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TSMC 이야기하면서 호국 신산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걸 이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한 15년 전에 대만 출장 가서 들은 거예요. 대만 사람한테. 호국 신산이라고 해서 이제 대만을 지켜주는 신선한 산이라는 뜻인데, 보통 산을 상징하는 신령이 호랑이랍니다. 그래서 호국 신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성한 호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모리스 창 창업자가 약간 호랑이 같은 이런 얼굴, 이런 것들도 있어서 약간 대만 사람들은 그렇게 부른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호국 신선 중요하죠. 신선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어쨌든 대만을 지켜주는 신성한 회사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